2004년 11월 14일 알래스카 크레이그 경찰서는 벌목길을 지나던 사냥꾼으로부터 사람의 유해가 있는 벤이 불타고 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장소에서 차를 발견했고 안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뒷좌석에서 숨을 거둔 여성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충돌의 흔적은 없었으며 또 운전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에게서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며 이것으로 보아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됩니다. 또 다른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남편의 실종 신고 전화였습니다. 아내는 만찬장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미니밴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발견한 불타오른 차량 역시 미니밴이었죠. 그녀의 부검 결과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라우리 워터맨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덕 워터맨과 라우리 워터맨, 두 사람은 2 자녀를 둔 부모로 알래스카로 이사해와 살아가고 있었죠. 사건 당일날 남편 덕은 걸스카우트 이사회 일로 회의를 위해 다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제프리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알래스카에 머물고 있지 않았고 딸 레이첼은 고등학교에서 배구 대회 때문에 집에 없었죠. 레이첼과 아빠는 일요일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레이첼은 집안을 둘러보다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와인 한 병이 빠져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말이죠. 가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그녀가 만찬회장에서 입었던 옷들이 집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만찬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고무장갑의 끝과 합성 소재의 끈 섬유, 창문턱의 발자국으로 보아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이 분명했죠. 경찰은 먼저 남편을 신문합니다. 그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도 돌고 있던 터라 의심이 갈만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만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용의자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딸 레이첼이었는데 가족의 지인에 따르면 레이첼이 지난 1년간 무섭게 생긴 남자들과 어울리고 그 뒤로 행동 역시 변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어둡게 꾸민다던가 주술 관련된 일이라던가. 딸의 새로운 친구들은 제이슨 아란트와 브라이언 라델이라는 25살의 남자들이었죠. 제이슨과 브라이언 이 2 사람은 10대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레이첼이 브라이언이 일하는 컴퓨터 가게에 취직이 됐고 던전 앤 드래곤을 하며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이슨도 알게 됐겠죠. 얼마 뒤 그녀는 제이슨과 사귀게 됩니다. 2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에 가족들은 레이첼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레이첼이 고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에 라우리는 그녀를 더 혼내게 됐죠. 그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들에 따르면 엄마의 실종에 레이첼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첼은 엄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엄마가 술에 취해서 어디로 도망친 거야 라는 식의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제이슨과 브라이언을 신문합니다. 브라이언은 나는 밤새 제이슨과 함께 프린세스 브라이드를 봤다 라고 했고 제이슨은 브라이언과 함께 주말을 보냈지만 잠은 집에 와서 잤다 라고 이야기했죠. 2 사람의 말이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이 2 사람이 사건과 분명 관련이 있다고 믿었죠. 다음날 경찰은 제이슨으로부터 신고를 받는데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레이첼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며 공격을 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는 다른 목격자는 없었으며 범인의 목에 긁힌 상처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을 불러 이야기를 듣다가 곧 이 일이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고 자신이 라우리 워터맨의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건 역시 듣게 됩니다. 그러며 브라이언이 그녀를 해했고 레이첼이 자신의 엄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를테면 심하게 혼낸다던가 손을 든다던가 하는 행동들을 자신들에게 알렸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브라이언을 불러 말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그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의 도움을 받아 브라이언과의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고, 그렇게 라우리를 해하는 일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증거를 얻어냅니다. 브라이언에게 우리가 너희 통화 내용을 들었고 네가 자백한 내용들도 다 안다 라고 경찰이 말하니 그는 자신이 라우리를 해한 것을 인정하며 제이슨이 그 자신이 말한 것보다 이 일에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레이첼을 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브라이언은 레이첼의 집에 침입해 라우리를 묻고 강제로 데리고 나온 뒤 와인을 마시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 뒷좌석에 그녀를 앉혀 이동합니다. 차 사고로 위장을 했으나 실패하자 교사를 한 뒤 벌목지로 이동해 차에 불을 지르고 버린 것입니다. 브라이언 라델은 2004년 11월 18일에 체포되었고 제이슨 역시 추가 신문에서 자신이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것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레이첼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처음엔 그녀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다 곧 그녀가 자신들에게 엄마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레이첼이 엄마가 주말에 혼자 있을 것이니 그때 일을 저지르라고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경찰들은 레이첼을 신문하기 위해 불렀죠. 그녀는 당연히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레이첼은 엄마가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훈육한 적이 있고 계단에서 밀친 적이 있다며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엄만 내 옷차림이나 남자친구, 제가 하는 주술에 대해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제이슨에게 털어놓았지만 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으며 모든 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그렇다면 강하게 말리지 않았나 보네요 라고 그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지지 않고 글쎄요, 이 대화에 저는 절대 끼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르죠 라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버티던 레이첼. 하지만 계속된 신문에 지쳤는지 엄마는 자신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미워할 거예요 라며 울며 소리쳤다고 하네요. 레이첼과 제이슨은 2004년 11월 19일에 체포되었고 사람을 해하는 일에 대해 공모, 강제로 집에서 데리고 나옴, 강도, 1급 사람을 해함 등 총 10건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2005년 6월 브라이언 라델은 유죄를 인정하고 9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제이슨 아란트는 직접 해하지 않았기에 50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레이첼의 재판은 2006년 1월에 열립니다. 제이슨과 브라이언이 그녀에 대해 증언을 하지만 불일치 배심으로 끝이 났고 2011년에 재심이 열렸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는 형사 과실치사 혐의로만 유죄를 받아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이미 풀려난 상태고 알래스카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녀 하나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정작 본인은 3년이라니. 죄책감은 느끼고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었다면 가족들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고 울부짖기보단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론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니 난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다시금 생각이 되는데 항상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녀의 말만 믿고 영웅이 되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생의 반과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도 잘 만나야 하지만 어리석은 판단도 하지 말아야겠죠.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을 뿐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라울이 그녀가 이 모든 일에 딸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